소설 같은 얘기입니까? 최순실이 등장했습니다. 이 특감반 보고서를 만든 사람이 우병우 민정비서관입니다. 우병우는 장모에 의해서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병우의 장모와 여기 있는 차은택, 고영태 골프도 같이 쳤습니다. 우병우는 민정수석이 됐습니다. 김영하는 죽었습니다. 검찰은 십상시 문고리 3인방 수사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완전히 깡그린 모습 무시하고 유출에만 조홍천, 박관천 기소했습니다. 무죄 났습니다. 이게 이 유출 사태의 전말입니다. 여기에 부역했던 검찰, 우병우 검찰 사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때에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최순실이라는 비서는 제거됐을 겁니다. 박관철이 들어가서 뭐라 했습니까? 대한민국 권력 순위 1위는 최순실이다, 2위는 정윤회다, 3위는 미안하지만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아무도 여기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이 전체적인 시나리오에 미안하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뒤에 있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소설 같은 얘기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아구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 문제가 이 부분은 어찌됐든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순실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시설로 등장한 계기가 그 당시 경쟁자였던, 아이러니컬하게도 부부간이지만 이혼을 한 정윤회는 실세됐고 최순실은 권력서열 1위가 되는 그 드라마틱한 스토리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있었고, 고 김영한 민정수석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 문제가 철저히 조사되지 못하고 그때 밝혀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 김영한 수석은 저로 인했다기보다는 몹쓸 병에 걸려서 자꾸 한 데 대해서 저는 애통하게 생각을 합니다. 몹쓸병을 누가 걸리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민정수석을 김영환이나 이용하고 국회에 들어오려고 누구예요? 그때 국회에서는 이제 양당에서 나오도록 종용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해철, 문재인 이런 분들이 국회에 나온 전례도 있기 때문에 나와서 좀 설명을 하라고 제가 권유한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뜻을 받들어서. 예, 박봉계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신문하십시오.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입니다. 김진철 시장님, 대통령의 머리를 만드는 사람은 대통령 신체에 몸을 대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정확해야 되고요. 그죠? 신원조회 다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거는 임명을 합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세요? 이 정성주라는 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그건 또 대통령 경호와 관련돼서 경호실에서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기에 제가 이걸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실장님 직인이 찍혀있어요. 우리 비서실장 직인이 찍혀있어요. 총무비서관실에서 일반 하급 직원들을 제가 왜 이 말씀을 임면을 하는데 이 하급 직원이 아니에요. 대통령 신체에 몸을 대는 사람이 하급 직원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분 어떤 분이냐면 머리 헤어로 유학같이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 실장님이 모른다니까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부 위임이 되기 때문에 하부에서 결재를 해도 명의는 제 이름으로 나갑니다. 자, 실장님이 모른다 쳐요. 그러면 저는 실장님 역할을 못하신 거예요. 대통령 몸의 신체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을 실장님은 전혀 모른다 그러고 결국은 최순실이 임명한 거네. 최순실이
최순실이 다녔던 미용실 원장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 한두 건이 예? 터지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까지 진짜 예? 나와야 이게 끝나는 겁니까? 차현택 증인은 네, 답변해 보세요. 비서실장 처음 만날 때, 우리 김기춘 실장님 처음 만날 때 김종 차관하고 같은 자리에서 만났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김기춘 시장님, 네. 차은택 증인은 따로 만났다 그랬죠? 혼자서요? 예, 저는 분명히 그렇게 예. 기억을 하는데 차은택 네, 씨는 알겠습니다. 따로 만나고 알겠습니다. 김종 씨는 우리 삼청동 취임하기 전에 삼청동 무슨 중식당에서 알겠습니다. 따로 만나고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다음에 그분은- 정성근 씨는 또 따로 만나고 그러니까 차은택 증인은 김종 차관하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만났다고 증언하고 계시고요. 둘이 붙어 앉아 계세요. 뭔가 근데 참고가 있지 않나 실장님은 싶습니다. 따로 만났다고. 예, 자, 따로 김종 차관님, 김종 증인 어느 분 말이 맞습니까? 두 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어떻게 맞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가기 전에 네. 이미 차은택 씨하고 실장님이 간 다음에 잠깐 만나고 있었고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차은택 증인, 네. 지금 김종 차관 말대로라면 네. 시점을 달리해서 만났기 때문에 같이 만난 게 아니라는 건데 뭡니까? 그럼? 같은 날인데 같은 장소에 두 분이 있었던 거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된 겁니다. 그죠? 그럼 네, 차은택 증인 말이 맞죠? 그 실장님 말씀대로 차은택 씨하고 차은택- 실장님하고 먼저 만나고 예. 있을 때 저희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김종 차관 말대로라면 실장님이 잘못 기억하든지 위증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두 분이 계신 자리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기억으로는 김종 차관을 제가 공간에 부른 기억이 잘 없고 정성근 씨는 분명히 따로 그때 의사 확인차 불러서 따로 실장님. 만났는데 네, 제 바로 기억 옆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걸 또 그렇게 달리 말할 제가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많이 잘못돼 있으세요. 많이 너무나 많이 잘못돼 제 있으셔서 기억에는 분명히 따로 지금 만난 실장님을 것으로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려고 해도 도대체 하나도 저희들이 규명할 수 없어요. 저는요 실장님께 정말 제 정치 선배님이시고 한때 존경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고 네. 해주셔야 돼요. 예, 제 기억에 정성근 씨는 그때 아직 문체부 장관도 되기 전 정성근 씨 얘기는 내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예, 라서 그 사람을 거기에 오게 할 이유도 없었고 자, 지금 우리 국조 상황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 실시간으로 저희 이 스마트폰으로 의견들을 다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제 질의도 국민이 보내준 거예요. 예? 지금 국민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김기춘 실장님 앞에 거짓말 탐지기를 하나 갖다 놔달라 이런 요구를 할 정도입니다. 저는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진짜 너무나 답답해서. 자, 그다음에 우리 장시호 씨. 장시호 씨가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요. 네, 동계올림픽을 망치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네, 아시겠어요? 모르시죠? 네. 본인이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시겠죠? 잘못한 건 알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망치고 있습니다. 망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국회 동계특위지원특별위원장입니다. 네, 그래서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결의문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 같았으면 한 분의 반대도 없이 다 찬성할 아닌데 국회의원들이 이에 반대표를 던져요. 저는 이분들이 성공 개최를 바라지 않아서 반대표를 던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장시호 씨 같은 사람들 때문에 반대표 던지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이 오염됐다.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서 이권 챙기기로 전락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열 부위원장, 네. 통감하세요? 저희 동계올림픽은 너무나도 어렵게 유치했기 때문에 또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꼭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통감하시냐고요? 예, 모두 열심히 해서 꼭 성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네, 황정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문을 잠시 중단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12월 16일 자, 좀 더 뭘 또 참을 수가 없어. 잠깐 기다리세요. 의사진행 발언 윤수아 의원 하세요.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위원장님, 여기 지금 의사일정 추가 부분을 의결 과정을 거치시려고 그러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여기에서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라는 부분으로 간사라는 의미가 뭡니까? 각 당에 예를 들면 속해 있는 분들을 대표해서 협의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그 당 소속의 위원들한테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간사분들이 마음껏 하는 게 아니라 총의를 모아서 그 당의 입장에서 위원장님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거죠. 자, 의사 진행 발언만 쳐. 그런데요, 저는 특위위원이에요. 이제 금방 하려는 의사 일정 추가의 이 부분을 지금 수석 전문위원이 특위위원에게 단 한 장도 이거 갖추지 않고 내가 여기서 얻어봤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맞습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다 배포했습니다, 지금. 아니요. 여기 수석 전문위원 다 배포했어요? 예? 지금 다 다른 분도 아니 그러니까 당에서는 그렇게 해서 간사님들이 당에 그러니까 저는 회의를 운영하고 이 국제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도 없고 어떻게 수석 전문이 우리끼리 싸우는 게 회의 좋은 지적하지. 자, 우리 윤소아 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회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아마 의사일정 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현장조사 실시권 의사일정 제6항 국정조사 대상기간 추가의건 의사일정 제7항 청문회 실시의건 제5차 청문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 세 건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좀 전 내용을 유물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간사간 협의가 어렵게 진행되어서 그래도 위원님들의 국정조사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간 합의사항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박범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놔드리세요. 네, 조금 전에 정말 치열하게 우리 3당 간사 간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현장조사 실시의 건입니다.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현장조사에서는 지금 문제되는 정성주 미용실 원장, 고순성 경찰관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차움의원, 김영재 의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정조사 대상기관 추가의 건입니다.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 증권거래소를 추가하여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추가 청문회 일시의 건입니다. 제5차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5차 청문회를 실시하는데 지금까지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전원 재출석 요구 후 출석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인 협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포스코 관련자 등 추가 협의되는 증인에 대해서 출석 요구 후 역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의사 일정 추가하고 국정조사 운영 일정에 대해서 합의해 주신 교섭단체 간사위원 여러분들께 도움을 취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나중에 옵시오.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현장조사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국정조사 대상기관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 증권거래소를 추가하여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